여러 가지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하는 도중에 열차를 얻어먹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구나. 홀릭됐다. 자기가 스스로 다벽이 생겼다. 지금 제가 굽고 있는 차가 떡차. 권장을 몇 대 때려야 되겠다라든가 온갖 걸 다 표현하는 게 한시입니다. 시라는 건 차를 마시고 정신적으로 수양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뭐 이런 경지를 시로 쓴 거죠. 이 당시 양반 사대부들한테 한시는 필수품입니다. 말하자면 시를 지을 줄 모르면 그 양반 사회에 끼일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은 모이면 시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로 온갖 걸 다 표현합니다. 친구끼리 장난 삼아서 익살스럽게 놀리고 술 너무 마시지 말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내용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랄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고 다산시가 그 대표적인 거죠.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비리를 그러니까 시로서 못할 게 없는 온갖 걸 다 표현하는 게 한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시를 짓고 이런 거가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그러한 맑은 세계라는 것이 문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면서 삶의 근간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대상물로 자기 가까이에 놓였던 음료였다. Asking for directions all over the land. 40 years since I've made a name for myself. Enjoying the cold, I rest on the rail. To see far, I've come to a tall summit. Even an old Buddhist monk is busy, tasting tea and spring water. 이기보는 고려시대 최대의 문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기보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요. 시하고 검은고, 술 세 가지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해서 자기 호를 스스로 시금주 삼옥호 선생이라고 했을 만큼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술 못지않게 차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차시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이 고려 때 차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근데 차라는 게 고려를 거쳐서 이시조선 넘어오면서 주로 성녀들을 통해서 쭉 전성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게 정난하게 나타난다. 늙은 성녀 일도 많구나. 뭐 여러 가지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하는 도중에 차를 또 평하고 또 샘물을 평한다. 차에 있어서 물도 참 중요하죠. 어떤 물로 차를 끓이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성녀들은 이 차 전문가입니다 말이죠.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온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로 보는데 고려시대에는 왕실 귀족과 승려들, 그다음에 관료 문인까지 확산되면서 고려만의 특색을 갖춘 차문화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불교가 국교가 돼서 고려 시대까지는 굉장히 차가 성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고려 시대 때 귀족들이 차를 많이 기호식품으로 삼았었는데 조선 시대가 억굴 숭유 정책을 쓰면서 차 문화도 굉장히 쇠퇴를 했는데 그런데 요행스러운 것은 19세기에 실하게 주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 문화가 다시 융성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시고 초이 선사가 계시고 그와 교류했던 추사 김정희를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강진에 이제 천주교와 관련해서 유배를 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1801년 아주 추운 겨울날 이곳에 옵니다. 8년 동안 강진읍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10년 동안 여기서 머무십니다.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렇게 방대한 젖을 작업했던 현장이 지금 현재 다산 초당 이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야생 녹차가 자생하는 곳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해풍을 맞고 자라서 강진은 차맛이 느릿보다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다조는 바위예요. 거기에 하로에 철방으로 불을 지펴서 차를 달여 드셨던 곳이죠. 차를 내리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촉촉이 젖어 있었는데 파봐왔더니 물이 샘솟았다라고 합니다. 특히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에 만덕사에 계셨던 암 회장과 교류하게 됩니다. 해장 선사는 그전부터 다산을 쭉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거죠. 1805년에. 다산 선생님 만나 뵙기를 굉장히 갈망을 하던 차에 다산 선생님께서 백년사를 롤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을 만나요. 한나절 두 분이서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죠.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강진 읍내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때 회장 스님이 시중을 들던 이제 스님에게 물어봐요. 방금 왔던 서울 말씨를 썼던 그분이 누구시라더냐. 그 동지 하는 말이 서울에서 유배에 와서 있는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다시 다산 선생님도 이제 뵈러 가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오늘 밤은 저하고 함께 묵읍시다. 다산을 모시고 이제 백년사로 갑니다. 그러고 그날 밤 밤새 두 분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고 술병 안에 초파리였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해장선사는 다산에게서 주역을 배우고 다산은 해장선사한테서 차를 배우고 물론 다산이 그전부터 차를 마셨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차를 마시고 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해장선사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길은 다산 선생님과 백년사의 해장 선사가 학문적인 교류를 하며 오갔던 어솔길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야생 차나무거든요. 이게 작년에 피었던 게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가 다 이제 쭉 밑에까지 야생 차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차나무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바로 내려가는 직근의 뿌리의 야생차와 모종으로 거름을 줘서 인위적으로 키운 차나무가 있는데 거름이 얻는 척박한 땅에서 씨앗에서 직근으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탄생된 그 야생차의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줄기가 하나입니다. 근데 거름을 주면은 여러 갈래로 뻗어져서 밑으로 안 들어가고 퍼져요. 스님들이 차도 재배하고 차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늘 차를 얻어 먹습니다. 다산이. 홀릭됐다? 이런 걸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벽이 생겼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산이 차에 탐닉을 했는고 하니 유배 생활 초기에 심신이 지쳐 있고 또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달래기 위해서 차를 마셨고 또 건강상의 약용으로 차를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 해장선사가 다산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차를 제때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걸명시를 보냈는데 회장한테 걸명이란 말은 차를 구걸하는 시다 이런 말입니다. I have heard that below the summit of Sungdam Peak, fine tea has grown for many years. Now is the season when barley becomes dry, and buds and leaves of tea have sprouted. I am used to a humble life with only vegetables. So foul and smelly, food upsets my stomach. And good food, like pork and chicken, is expensive and hard to eat. I suffer from indigestion, and I cannot wake up when I do drink. But with the help of tea from your forests, I hope to fill Master Luyu's teapot. When my stomach improves thanks to your kindness, I will have been saved by a raft from drowning. I should roast and dry the tea properly. Then the tea will be the clear.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고 차에 대해서 다산에 일정한 식견이 있었다. 이 차의 제조 방법까지도 코치라는 거죠. 회장선사의 제자인 색성이라는 제자가 다산한테 차를 보냈어요. 먼저 난 안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차는 안 보내고 화답하는 시만 써서 보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구나. 난 뭐 내 몸도 이렇고 또 이웃에 설사병에 걸린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하고 될 테니까 좀 넉넉하게 보내라 하고 재차 다그치는 그런 내용의 시를 또 보냈습니다. 이 걸명시를 주고받은 거죠. 이 걸명시가 왜 유명해졌는고 하니 이 다산이 시를 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다산 같은 분이 걸명시를 썼다. 다산이 썼고 또 추사가 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도 흉내내서 다 하는 거죠. 초이선사는 일반에게 차의 성인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선과 교회에 능한 큰 고승입니다. 시문과 여러 가지 예술에 능한 당시에 그 많은 유교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던 대단한 인문학자였다. 초이스님은 단순히 승려라고 보기보다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수행의 으뜸이었던 승려이지만 지성인이었고 문장가였으면서 이 학문적인 열망이 크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9년에 다산 초당을 찾아가서 다산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사제의 길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이 스님께서 출가한 이후에 수행을 하시다가 39에 오셔서 직접 일지암이라 암자를 지으시고 40년 동안 기거하시면서 수행과 정진을 이렇게 몰두했던 장소입니다. 일지암 주변에 곳곳에 야생 차밭이 있는데 초이 스님께서 이렇게 심어놨던 차밭이 조금씩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라고 봅니다. 또 일지암에 또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동다송과 다신전을 집필해서 완공을 한 자리입니다. 동다송은 차의 노래입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원론을 잘 발굴해서 차의 덕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 동다송의 요지입니다.
Tea made in our eastern land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color, scent, and taste, it is granted the same high merit. Although that of Luan is known for its taste and that of Meng Mountain for its medicinal properties, the great masters of the past prized the tea of Korea because it combines both qualities. 동다송은 초이선사, 해장선사의 제자죠. 이 초이선사가 이 차의 역사와 차의 효용, 차 마시는 법, 이런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시형식으로 쓴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차 전문 이론서입니다. Many Korean tea masters, when they teach tea, three texts. One is by Imok from 15th century, Tabu, and then Cho Uisansa, Ta Shinjeon, and then Dongdasong. So the three basic texts for Korean tea culture. And so I produced this book. In the Dongdasong, Cho-ui quotes many stories from the tea classic by Liu Yu from the Tang Dynasty. People like Korean tea. There's very little of it. Korea only produces maybe 3,000 tons all tea in 1 year. Taiwan 15,000 tons. Japan 80,000 tons. So Korean tea is very rare, very special. Though body and soul are perfect, take care not to lose the harmony between them. Harmony is nothing if not a balance of matter and spirit. 중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오묘한데 차잎을 따고 또 차를 만드는 제다법이라든지 또 행다의 과정에서 물을 끓는 그 도중이라든지 차를 우리는 모든 가운데 중정이라는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중정은 차를 만들고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것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 한 잔을 내기 위한 절차이면서 그 상태, 이것을 언급하는 용어로 중정을 쓴 것입니다. When I drink 1 cup of jade flower, a breeze rises beneath my arms. My body grows light and I ascend to a state of supreme purity. 신경, 이섭, 상청경. 몸이 하늘로 날아가서 하늘나라에 노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차를 마신 경지가. 차자리의 중정은 차를 우려내기 직전에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일 때 물의 온도가 100도 시에는 물이 요란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온도를 이제 낮추다 보면은 고요히 물결이 가라앉은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굽고 있는 차가 떡차인데요. 동다송에 주로 소개된 차입니다. 이 차는 왜 떡차라고 하냐면 만드는 과정에서 떡처럼 으깨가지고 눌러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떡차이기도 하고요. 동전처럼 생겼다 해서 전차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욕심 과도해가지고 태워버리면 탄향이 납니다. 탄향이. 이 100도씨에 끓은 물 상태에서 차를 투여합니다. 응고된 잎이 잘 풀어지고 물 색깔이 노가의 색깔로 적당히 우러져 나올 때 물을 빼가지고 그 끓었던 물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다구의 찻잔을 거쳐서 이제 음미하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떡차를 넣었을 때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었지만 이제는 익었기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끓는 물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중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지함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1840년에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길에 바로 일지함에서 묵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지함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이를 통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담소한 곳이기도 하고 초이의 차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은 일지함에서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지함은 주요한 문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uffering every other day, I am tormented with malaria. In the morning, I burn up, and at night, I have cat's chills. A monk in the mountains does not use Buddha's skills. They won't give me the medicinal tea of Guanyin. 주사가 제주도에서 초이한테 보낸 편지가 수십 통입니다. 인편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차를 구걸하는 거예요. 보면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성녀는 양반 사대부로 보다가 신분이 아래지 않습니까?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워낙 잘 만드니까 초이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차로 유명하기 때문에 차를 얻어마시자면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분이 낮은 걸 양반 사대부하고 같이 취급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반농적으로 이렇게 차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아주 많이 보냅니다. 권장을 몇 대 때려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농담도 하고. White hair flies away and is carried far across the land. Will it not languish in red dust for 60 years? I like living alone and quiet, so I often drink. Pitying my distant banishment, people call me a transcendent hermit. I limp beneath the eaves, and sometimes medicine falls. Spending time together with steam of boiling tea. 이 주사가 제주도 유배가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여기 보면 주사의 제주도 생활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 그 다음에 약을 내린다. 오랜 동안의 제주도 유배 생활 속에서 느낀 그 정신적인 황폐함과 신체적인 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술을 마시고 약과 차를 마시는 추사의 제주도 유배 생활의 모습이 잘 나타난 시다. 이 제주도의 풍토병, 이 추사도 풍토병에 많이 시달렸어요. 호소하는 걸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이한테 걸명시를 쓰면서 코끝도 헐고 입도 헐어 있으니까 차를 빨리 보내달라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처음 만난 이후에 이분들은 평생의 교유를 하면서 평생 지기로 추사가 초이의 후원자가 되고 돕는 벗이 되고 또 추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도 유배 시절은 초이가 모든 것을 후원하는 친구이자 막역한 또는 승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추사는 제주도 시절의 유배 생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초이의 편지와 초이가 보낸 차, 대행사에서 초이가 만들어 보냈던 음식을 가지고 그분이 소진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빛나는 교유라고 할 수 있죠. As I sit quietly, the tea I drink still has the same fragrance. A strange thing happens. Water flows and flower bloom. 간단한 시가 있는데 그 중정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한 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자면은 밖으로 향하는 모든 향을 안으로 가두고 팔팔 끓는 물을 점잖게 가라앉을 때 기다려서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을 때
바로 다도에 들어간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을 때를 바로 중정이라고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누구시죠? 제가 지었습니다. 네.